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뤘던 꿈의 뒷장면을 다루는데요. 오늘은 경찰서, 특히 경찰서에서 결혼식에 관해 진술하는 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 결혼식인데 신부 신랑이 없고 다툼과 분쟁만 있다. 누구의 결혼식인지 모르겠다. 신랑 신부의 얼굴이나 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엄마 아빠와 삼촌이 나온다. 엄마와 아빠는 고양이 때문에 걱정한다. 집 주변에 특히 지붕에 고양이가 너무 많아졌단다. 내가 고양이를 없애는 방법은 약밖에 없지 않냐고 한다. 성당 결혼식이다. 나는 결혼식에 전혀 집중하지 못한다. 결혼식이 열리는 본당 옆에 아무도 없는 본당 같은 게 있다. 그곳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한다. 결혼식이 끝나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쓴다. 삼촌은 엄마 아빠가 계속 고양이 얘기를 했다며 불평한다. 그리고 조서에 결혼식 내내 있었던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다. 불쾌하다. 누가 이런 것까지 컴플레인을 걸어서 조서를 쓰게 만드나 생각한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칩니다. 원래 조서는 경찰 측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꿈속 자아는 누가 조서를 작성하는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사건을 팩트 중심으로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지만 피의자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할 것입니다. 입장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조서를 작성하는지 헷갈리는 장면을 가벼운 실수쯤으로 넘기지 말고 자각과 통찰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썼으면 합니다. 뭐냐면 사건에 관여된 당사자는 자신이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중요한 판단과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깨어 있어야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쪽은 자신이라고 고집하고 우기는 태도로 일관하기가 쉽습니다. 내 말이 다 맞아. 내 말이 객관적 팩트고 진실이야. 너가 틀린 거야. 라는 태도로 상대를 대하고 있을 가능성을 꿈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 놓이면 갈등의 원인은 상대에게 있다고 상대를 비난하기 바쁩니다. 상대를 향한 비난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고집합니다. 부부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법은 거의 절대 없고 오직 상대만 비난하는 것입니다. 원래 경찰 진술 조서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인데 수사관과 피의자 혹은 목격자 간의 질의응답 내용이 포함됩니다. 경찰 진술 조서를 읽어보면 피의자와 목격자 간의 입장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양측의 진술 내용 중 일치하는 부분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경찰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쪼그라들고 쫄리는 심정으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와 목격자 신분 중 나는 어디에 속할까? 피의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결혼식 분위기를 흐린 주범들 중 한 명으로 신고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본당을 들락날락한 이유를 질문받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때의 솔직한 심경에 대해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현실 경험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꾸어지는 꿈이라 하더라도 이미지 속 디테일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더군다나 현실에서는 하기 힘들 법한 특이하고 색다른 경험을 꿈에서 했다면 그 이미지가 은유하는 메시지를 탐색하는 과정은 더욱 중요해지는데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큰 폭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경찰 조사를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꿈속 자아는 경찰에 불려갔습니다. 결혼식장의 분위기를 해쳤다는 피해 신고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서로 불려간 누구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기 마련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급은 피하려 듭니다. 경찰 측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과 목격자가 진술한 내용을 면밀하게 대조합니다. 꿈에서 조서가 강조된 것도 같은데 조서를 쓰는 과정은 한마디로 질의응답의 과정입니다. 조서 내용은 조사관과 피의자나 목격자가 묻고 답하기를 반복하면서 정리됩니다.
경찰과 관련된 꿈, 가령 경찰 조사실이 등장한다거나 조사나 신문 받는 꿈을 꾼다면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자신과의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사유하기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은 채 살아감으로써 이정표를 놓치고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질문하지 않는 이는 꿈에서 경찰서로 부름받습니다. 다른 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의존할 대상을 찾기 바쁘고 사회적 시선에 갇혀 지내는 것을 질문이나 생각의 전부로 여기는 이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하여 위에 언급된 세 가지에만 거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진실한 욕구 따위가 뭐 중요하고 대수냐는 식으로 응수하지만 그런 태도가 그릇된 선택과 결정을 반복시키고 그로써 내가 치를 대가도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내가 취하는 위험한 태도가 트릭스터를 깨워내고 자아는 운명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상당수가 욕구 탐색을 무시하는 이유는 과정의 지난함 때문입니다. 지난한 과정의 발알은 고통으로 채워집니다. 극심한 외로움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하고 싶습니다. 그저 지름길을 발견할 날을 고대하며 오래전에 작성되어서 얄팍하기 그지없고 진부한 내용뿐인 답안으로 간신히 버티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내면이 요청하는 질의응답 과정을 회피한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화는 시작됩니다. 사건 진술서 같은 거를 써볼 일이 있었거든요. 객관적으로 시간 순서에 맞춰서. 근데 그걸 쓰기 전에 두려웠었어요. 근데 그때 제 입장은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일을 제대로 보는 게 두려웠는데 뭐냐면 어찌됐건 내 실수가 있을 것이고 나의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나는 최대한 이거에 대해서 방어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걷어내고 팩트만 나열한다는 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막상 그거를 나열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던 게 스스로를 방어할 때 사실은 나는 정말 다 잘했어 이렇게 방어가 잘 안 되고 스스로 굉장히 비난하는 마음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뚜껑을 따고 팩트만 봤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비난하는 마음이 좀 줄어드는 나를 좀 이해하는 그래서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찾거나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 말고 상대방에 대한 뭐 반응이나 의도 맞추기 이런 거를 자기 생각으로 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게 이게 막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내 일상이 하루 종일 다른 사람 말 듣고 의도 맞추는 거에 이제 다 이제 점철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진짜 폭발할 것 같아서 그래서 상담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1시간 동안 그냥 온전한 내 얘기를 좀 누가 질문해주고 나 혼자는 그 질문하기 힘드니까 질문해주고 좀 대답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고 싶다. 나 혼자 떠드는 시간을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들 때가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 이 시간이 그런 상담 시간 같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에 참석한 내 표정은 어땠을까? 시종일관 냉소가 묻어나고 태도는 삐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해 보였고 그 상황이 버겁고 힘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부모의 명에 따라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불편한 심기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그러한 언행은 주변의 눈총을 산 듯하고 주변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시로 돌발 행동을 함으로써 신성한 결혼식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파토내려는 움직임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나는 답답증을 느끼는지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답답증은 대개 억압 때문입니다. 성당에서 거행되는 결혼식 이 이미지는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한번 맺어진 이상 함부로 깨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로써 결혼에 대한 자아의 강한 거부감과 대비를 이루는 효과를 냈습니다. 결혼을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영 마뜩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을 신성시하는 주변의 태도에 심사가 뒤틀립니다. 불편한 심기가 극에 달해 터질 지경이면 아무도 없는 본당에 가서 겨우 진정시키는 것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은 내가 결혼식 분위기를 망치려 들고 결혼식 진행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통해 친밀한 공동체를 꾸려가는 일이 쉽다고 말할 리는 없습니다. 좁히기 힘든 입장차를 확인할 때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협업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할 것입니다. 계속 엇나가고 관계가 크게 삐거덕거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혼 지옥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부모는 두려움과 불안에 완전히 포위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혼 지옥이든 뭐든 결혼 옹호론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전혀 내키지 않았음에도 이 결혼식에 참석한 것 같은데 부모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부모는 자아에게 결혼에 대한 낡은 관념을 거듭 주지시키고 강요하는 이들인데 자아는 부모를 이기지 못하는 즉 결혼에 관한 낡고 오래된 관념의 지배하에 살아갑니다. 꿈은 그 점을 강조합니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공은 자아에게로 넘어온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인데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쪽이 그래도 낫다고 속닥거리는 이들입니다. 자아를 지배하는 관념이 부모로부터 온다는 것의 상징적 의미는 내면에서 그 관념이 지속되어 온 긴 시간과 자아에게 끼치는 엄청난 영향력 등을 은유합니다. 부모의 뜻을 거부하지 못하고 결혼식에 참석한 자아는 결혼식이 열리는 성당을 벗어날 용기를 내지는 못한 채 방황하면서 반항심을 드러냅니다. 자신과 주변 모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주변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고 급기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개입한 정황은 그렇습니다. 경찰서로 불려간 나는 불쾌해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으로 보건대 나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곧 질의응답 과정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 들어가 경찰 측이 던지는 질문들에 성실하게 임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자각과 통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결혼 또는 결혼 생활에 대한 깊은 불신과 거부감을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식에 참석하는 진짜 이유를 자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과 집단 내 자신의 역할에 얽매인 채로 답답함만 호소하는 자신을 다른 길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자아는 결혼식이 열리는 본당에 머무는 곳조차 힘들어합니다. 참고 보아주기가 힘들 정도라는 뜻입니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부모는 미끼를 던지는데 길고양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대번에 반응하는데 두려움과 불안이 답답함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내 발은 성당 내로 묶였습니다. 내면에서 두려움과 불안 전도사로 활약하는 부모는 우리 사회에서 길고양이 처지라는 기막힌 미끼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전도율을 자랑합니다. 이제 결혼에 대한 깊은 반감과 불신은 외부 대상을 비난하는 식으로 투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참석한 나, 이 이미지는 결혼 지옥을 살아가면서도 막상 결혼 관계에 집착하는 내 모습에 대한 은유일지 모릅니다. 꿈은 이혼 결정을 종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 결혼 관계에서 상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매우 낡고 오래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경찰로 넘긴 주변의 속내는 자신들로서는 내 태도에 대해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다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아가 객관성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질의응답 과정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과 제대로 된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는 이상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서를 작성할 때 진술 내용이 오락가락한다거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경찰은 중단시키고 재차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질문의 범위를 줄여서 다시 묻거나 쉬운 말로 바꿔 다시 물어주면서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아가 하지 않는 노력인 것입니다. 사건의 실체와 실상이 제대로 적시된 조서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늘상 오락가락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지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컴플레인 제기에 대해 불쾌해하는 내 모습이 시사하는 바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누가 이런 것까지 라며 짜증스러워합니다. 컴플레인 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컴플레인한 이들을 이상한 이로 몰아갑니다. 컴플레인 거리가 되는지를 따지는 것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만 사항을 전하는 상대에 대한 나의 기본적 태도일 텐데 컴플레인 거리가 되느냐를 따지고 들면 다툼과 분쟁으로 번질 뿐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뭉개거나 묵살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문제 삼지 말라는 타박이고 비난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별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를 길고양이 신세로 떨어지게 할 것들이 별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별것 아닌데 괜시리 트집 잡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컴플레인을 거는 짓은 쓸데없이 별나서 그런 것입니다. 자아는 내면의 다른 요소들을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과 이유는 그런 식으로 문제의식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식을 억압하기 때문에 내게 꼭 필요한 해답이 창조되는 일도 일절 없는 것입니다. 의존의 심화와 악순환의 반복 원리는 그렇습니다. 기왕지사 경찰서로 불려간 이상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문제의식을 살려내는 데 주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는 왜 결혼했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특히 뭐 시댁과의 관계, 결혼식에서의 며느리의 위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항상 겁을 냈고 되게 경계했고 그럼에도 저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집을 이사하고 집을 이제 옮기면 많은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라는 사람이 그대로니까 똑같은 이제 습이 반복되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데 제가 뭔가 하나가 가구도요. 누구는 이제 가구를 잘 옮기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뭔가 고정되면 절대 옮기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 안에서 적응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에 적응하는 제습하고 완전 똑같은 건데 뭔가 하나 주어지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든 적응을 해요. 불편한 건 불편한 대로. 저야말로 진짜 컴플레인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결혼을 한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방법을 사실은 알지 못했고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적응하려고 했고 내 나름으로는 뭐 나한테 유리하게 혹은 내가 편하게 내가 손해 안 보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될 문제는 아니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결혼이라는 틀을 벗어나도 그 수동적인 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좀 되게 괴로운 측면인 것 같아요. 질문은 똑같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누구 따라가는 것까지 잘해야겠는데 내가 내 발로 뛰려고 하면 온몸이 그냥 막 땅에 딱 다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꿈쩍 안 하는 그런 나로서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면 되게 암담해서 차라리 그러니까 결혼 안에 있을 때는 욕할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그 밖으로 나가면 욕할 사람도 없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힘든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